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 간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AI 국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양자 정상회담 등 막바지 행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에는 내외신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4대 과학기술원 지원자 수가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학학 계열 지원자 수는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가 간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AI 국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에 인공지능 연구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이 함께 참여한 첫 번째 국제교류의 장입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을 넘어 협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AI의 안전한 통제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We need systems that can plan complex action sequences, systems that can reason, have long chains of reasoning. 국내 연구자들도 이에 공감하고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규모 언어 모델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I think we can really innovate a lot in order to continue scaling intelligence without necessarily continuing scaling GPUs. 정부는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다양한 연구의 토대가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trying to shift with secure cutting-edge GPU resources and establish ultra high performance network and high quality data. 정부는 이번 AI 프론티어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연구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발사 당일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한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임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우주항공청은 국내 첫 심야 발사를 앞두고 발사안전 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합니다. 군, 병, 지자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발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발사 당일과 같은 조건으로 발사 당일 비인가 드론 출현, 주탑재 위성 연료인 하이드라진 누출, 비정상 발사 상황으로 인한 폭발 등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됩니다. 현재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운용 절차와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7월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에는 기관별 협력관과 통제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지휘조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모든 관계기관은 가장 어둡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상황을 접수하고 판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반복 연습합니다. 이는 발사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현장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4차 발사는 국내 첫 심야 우주 발사로 발사 과정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종합훈련을 통해 모든 변수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정상 외교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익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외교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지키는 국가 책무라면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 등 무려 2만여 명이 찾아오는데요. 혼잡을 줄이고 이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 통제와 수송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제법 속도를 내고 정차된 차가 길을 막자 차로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와 전용 셔틀버스가 에이펙 참가자들의 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관문인 김해공항과 경주역, 주요 행사장 사이는 셔틀버스 300여 대가 수시로 오가고 KTX 열차도 하루 46번 추가로 경주역에 서도록 해 불편을 줄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노선의 셔틀 서비스와 VIP 행정 차량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마음으로 안전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정상회의 기간 경주시 전체 도로에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되고 회의장 주변은 행사 전용 구역으로 지정돼 비표를 단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경주 시내 일부 도로는 29일 밤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통제됩니다. 경주 나들목과 보문단지를 잇는 서라벌대로 등 9km 구간과 정상회의장 인근 도로가 통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은 전면 차단 대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주요 교차로 222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우회 조치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 훈련을 매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한치의 안전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소와 행사장에 이어 교통과 수송 대책까지 모두 준비되면서 경주 에이펙의 손님 맞이 대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신라 왕실의 위신과 권위를 상징하는 금관 6점이 사상 최초로 한자리에 전시됩니다. 풍요와 권능을 의미하는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과 생명력을 뜻하는 옥장식까지 찬란히 빛나는 신라 금관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입니다.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존재가 처음 확인된 이후 금관과 금허리띠 12점이 한꺼번에 전시되는 건 10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별전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를 찾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관람하고 행사가 끝나는 1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은 일반 관람도 이루어집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선 교류 확대와 초국가 범죄 공동대처를 표방하는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우리 국민 상대 범죄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린 회담이었던 만큼 온라인 신용사기, 이른바 스캠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범죄 대응 공조에 감사를 표했고 훈 총리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위로를 전하며 화답했습니다. 이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Their well-being and concern is our priority. 양국은 특히 한국 경찰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을 확정해 한국인 전담 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현지에서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직적 범죄 단지로 청년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아세안 인적 교류와 교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국가 범죄 해결을 위한 협력 파트너를 표방하는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9년 한 아세안 40주년 특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민들이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고 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협력 선순환을 내세웠는데 기대를 모았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은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박 2일간 숨가쁜 아세안 외교 무대 일정을 뒤로하고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지원자 수가 최근 5년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학학 계열 지원자 수는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해 의대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비롯해 울산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 경북과기원 등 4대 과기원의 수시 지원자 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 4대 과기원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 수는 24,423명으로 지난해보다 16% 3,394명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가장 많은 지원자 수로 수시 경쟁률 역시 14대 1로 같은 기간 가장 높았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학년도 13,000여 명, 23학년도 15,000여 명, 24학년도 18,000여 명, 25학년도 21,000여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의 수시 지원자 수는 8,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 늘었습니다. 반면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의학 계열 수시 지원자 수는 11만 2,364명으로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4만 3,935명보다 21%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종로학원은 의학 계열에 집중됐던 수시 지원 패턴이 이공계 쪽으로 다소 이동하는 상황이라며 정시 모집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경찰이 올해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 실종 의심 사건 가운데 160여 건에 대해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관련 신고 513건 가운데 162건에 대해 안전 여부와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체 신고 가운데 295건은 대상자가 귀국했고 나머지 218건 가운데 56건은 안전 여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 감금 의심 사례와 피싱 범죄 등에 대한 특별 신고 자수 기간을 운영 중인데 태국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미얀마 2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등 신고가 접수돼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나 긴급 여권 발행 등 위기 신호가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전조 증상을 제때 포착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여권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제외 공간을 통해 발급받는 여권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긴급 여권 발행이 늘면 현지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인이 많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탈출한 피해자 일부도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밤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긴급 여권과 비자를 재발급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여권 발행 건수가 이미 지난해부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긴급 여권은 190건으로 지난 2023년 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발행 건수가 150건을 넘겼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국외도피 사범도 급증했는데 지난 2015년에서 재작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이 도주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5배에 가까운 12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20명 정도가 캄보디아로 도피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연락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도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1명, 2023년 17명에서 지난해 220명, 올해는 1월에서 8월 33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대해 태국과의 충돌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9월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올라가면 이건 위험수위니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든가 외교부나 관계당국이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가 또 있는가라는 거죠.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의 징조가 잇따랐는데도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이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에 지급한 이자만 14억 5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이 프린스 그룹에 예금 이자로 14억 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이들 은행에는 프린스 그룹 자금 911억 7,500만 원이 예치돼 있고 국제 제재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 동결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북은행이 프린스 그룹에 지급한 예금 이자가 7억 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금액도 1,252억여 원으로 4대 은행 거래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불법 투자 리딩방 관련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9월부터 2년 동안 접수된 불법 투자 리딩방 신고는 14,600여 건, 피해 금액은 1조 2,90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2,000여 건, 검거 인원은 5,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투자 리딩방 특별단속에 나섰는데 이후에도 매달 평균 사건 580여 건이 접수되고 월 평균 피해액도 5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작부터 잦은 고장으로 승객 탑승을 중단한 한강버스가 한 달 만에 운항을 재개합니다.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친 한강버스는 운항 시작 시간을 앞당기고 결항 대비책도 보강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식 운항 10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한 한강버스가 이번 주말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합니다. 승객을 태우지 않기로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한강버스는 그동안 성능 안정화를 위한 시범 운항을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300차례 넘게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반복해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운항을 재개하면 운항 시간을 2시간 당긴 오전 9시부터 출발해 하루 16차례 운항합니다. 또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운항 직전 선박에 이상이 생겨도 결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한강버스는 정식 출항을 시작하자마자 잦은 고장과 결항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측 방향타 고장으로 강 한가운데 멈췄다가 승객 114명이 목적지 대신 근처 정류장에 내리거나 출발도 못하고 승객 77명을 돌려보내는 등 운항 개시 열흘 사이 잦은 고장과 회항으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충분한 시범 운항 없이 일정에 쫓기다 보니 벌어진 일이란 비판 속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질책이 나왔습니다.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 느끼고 다시 한 달 동안의 무탑승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마친 한강버스는 다음 달 1일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중국이 노천 탄광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럭을 운행하며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고속도로에서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미국 자율주행 트럭과 달리
석탄 채굴 현장이라는 환경에 특화돼 있습니다. 권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노천 탄광입니다.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기 트럭들이 석탄을 실어 나릅니다.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차량과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폭파 작업으로 매일 지형이 바뀌지만 정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합니다. 通过车载的感知的系统，我们可以让传统的矿车具备精准的融合感知的能力，能够精准的识别周边矿区的生产作业的环境。 이곳엔 현재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화물 90톤을 60km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루 21시간 작업할 수 있고 영하 40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煤矿智能化全过程的一个实施，这样的话可以让我们在提升劳动效率、降低劳动强度、降低煤矿的生产运营成本方面有很好的作用。 지난해 중국은 석탄 4억 7천만 톤을 생산해 세계 총 생산량의 52.6%를 차지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트럭은 운전기사를 쓰지 않고도 효율성을 20%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석탄협회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트럭이 5천 대를 넘어서고 2026년엔 1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노천 탄광을 갖고 있고 8만 대 이상의 채굴 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약 1,500억 원어치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난 절도 용의자 가운데 2명이 붙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엿새 만입니다. 항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루브르 박물관 보석 절도 용의자 가운데 2명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1명이 알제리로 달아나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심야에 긴급 작전을 펼친 끝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또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다른 용의자를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두 남성 모두 30대로 센생드니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절도 전과가 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보석을 훔친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Oui, c'est important pour le patrimoine, c'est quand même voilà. Après une semaine après, ça fait tard quand même. On se demande quand même voilà comment ça peut arriver. Mais oui, c'est important que les gars soient retrouvés en effet, ouais. On va voir surtout s'ils peuvent retrouver les bijoux. Je pense que c'est le plus important. Après, je sais pas au niveau droit, loi, qu'est-ce qui va leur arriver, aucune idée. 로르 베큐어 파리 검찰청장은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아직은 어떤 세부 사항도 밝히기엔 시기상조고 나중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수사 관계자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박물관 보안 요원 1명과 도둑들이 공모했다는 걸 보여주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있는데 보안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들은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약 1,500억 원어치의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